와인 한 잔, 두 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유진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욕구가 넘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유진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저는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깊은 키스로 이어졌어요.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졌어요. 어젯밤보다 더 대담하게, 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유진의 손길은 아까 주방에서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숨결처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출퇴근길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맥주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저는 문득 허무함에 잠깁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 40살의 노총각입니다.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능력자라 불리지만 퇴근 후 돌아오는 빈 아파트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맥주 몇 캔과 반찬통 두어 개가 전부인 삶이었어요. 저에게 작은 위안이 있다면 입사 동기인 이태연과 그의 아내 정유진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태연은 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입사한 우연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태연은 저와 달리 35세의 유진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유진을 만났을 때 솔직히 부러웠어요. 태연이 이런 여자를 만났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늘도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특별히 오빠 좋아하는 요리 준비했어요. 유진의 이런 초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었죠. 처음엔 미안했지만 차츰 그들의 집은 제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볼륨감 있는 몸매와 부드러운 미소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민준 오빠,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태연 오빠보다 와인 안목이 좋으시네요. 유진의 이런 말에 태연은 웃으며 농담을 던졌죠. 여보, 이러다 내가 질투할지도 몰라. 셋이서 웃는 그 순간들이 제겐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있었어요. 유진을 바라볼 때면 가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목선의 우아한 곡선,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태연은 내 친구야. 그렇게 감정을 눌렀죠. 회사에서도 우리는 좋은 동료였어요. 태연은 본사 프로젝트 리더로서 탁월했고 저는 그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간혹 야근할 때면 태연이 유진에게 전화해 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여보, 민준이랑 야근이야.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게. 응. 그래. 민준이도 잘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은 태연이 말했어요. 유진이 늘 내가 끼니 챙기는지 걱정해. 자기 오빠 같대. 오빠 같다는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지만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오빠 같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30살 때 5년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났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진지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죠. 민준 씨,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소개팅 한번 해드릴까요? 회사 동료들의 이런 질문에 항상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태연이 해외 본사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죠.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도 가능한 기회였어요. 민준아, 사실 이번에 본사로 발령나게 되면 그냥 유진이랑 이민 갈까 해.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거 너도 알잖아. 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저는 또다시 혼자겠죠. 가족 같은 따뜻함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출장 전날 밤, 태연의 집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술잔을 기울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눈치챘죠.
그녀의 화이트 원피스는 도톰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민준 오빠, 남편 없는 동안 가끔 들러주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없는 동안 유진이 좀 잘 부탁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부탁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태연이 떠난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허했어요. 자리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죠. 유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태연 오빠가 도착했다고 연락 왔는데 혼자 있으니 왠지 허전하네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럼요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유진이 있는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홈웨어 차림이었죠.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여리게 보이게 했어요. 들어오세요. 오빠 좋아하는 와인 있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와인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랑거렸어요.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자 유진은 와인을 따랐어요.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제 손에 닿았죠. 순간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연 오빠는 잘 도착했대요? 네. 방금 호텔 체크인했다고 연락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속눈썹이 길고 진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와인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깊어졌어요. 유진은 평소 보지 못했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태연 오빠가 해외로 가게 될까봐 불안해요. 저는 여기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빠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유진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부드러운 살결이 제 손바닥에 닿자 마음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태연이는 분명 유진 씨를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거예요. 민준 오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태연 오빠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민준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 순수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진은 와인을 거의 다 마신 상태였어요. 볼이 붉게 물들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 허리에 맨살이 드러났어요.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자석에 끌리듯 그곳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태연 오빠는 항상 일이 우선이에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가끔 외롭다는 생각도 들어요. 민준 오빠는 이해하실까요? 술 기운 때문인지 유진의 말투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저도 이미 3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심했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저도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매일 빈집에 들어가는 느낌이란.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해? 공감.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민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소개팅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바디라인이 소파에 기대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가슴에 풍만한 곡선과 잘록한 허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글쎄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까다로운 걸지도 모르죠.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유진의 시선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같은 여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글쎄요. 따뜻하고 지적이고 웃음이 예쁜 사람이 좋겠네요.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분홍빛 입술이 살짝 벌어져 하얀 치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제겐 너무나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유진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좀 어지러운데.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유진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고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대로 키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대로 주무시면 내일 아플 거예요. 유진을 부축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몸에 전해져 왔어요. 살결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려는 순간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가지 마세요. 아직 한 잔 더 해요. 취한 유진은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지만 결국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다시 유진이 무서워할까봐 망설이다 잠깐 소파에서 쉬다가 집에 가기로 했어요. 방을 나서려는데 유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나 해외 가서 살기 싫어. 여기 살고 싶어.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유진의 향기가 아직도 제 옷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한 샴푸 향과 그녀만의 채취가 섞인 향기였어요.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공간에 유진이랑 제가 둘만 있다는 사실이 설레었습니다. 소파에 잠깐만 누워 있으려 했는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목이 뻐근했고 어색한 자세로 잠든 탓에 어깨도 아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죠.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득 유진이 걱정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야겠다 싶었죠. 조용히 유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숨소리만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유진이 누워 있었어요. 뒤척이는 동안 이불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잠옷 티셔츠는 허리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죠. 슬림한 허리와 매끈한 허벅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속옷 사이로 드러난 매끄러운 곡선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은 나가야 해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 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유진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숨소리만 들렸죠. 손이 저절로 그녀의 허벅지로 향했어요. 부드러운 감촉에 몸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그녀의 피부 위를 더듬었어요. 유진이 잠결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성이 잠시 돌아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태연은 내 친구야. 하지만 욕망은 이미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유진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그녀의 가슴에 닿았죠. 풍만하고 탄력 있는 감촉이 제 손바닥을 채웠습니다.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준 오빠. 그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거부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유진에게 망설임이 보였어요. 오빠, 우리 이래도 될까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맞대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유진이 제 목을 감싸 안자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와인 향이 남아 있었고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손이 그녀의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유진도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마침내 모든 옷과 속옷이 바닥에 널브러졌을 때 유진의 몸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평소 풍성한 옷을 자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고개를 숙일 때 보이는 속살로 상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도톰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탄력 있는 엉덩이의 곡선이 완벽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름다워요. 유진 씨. 유진은 대답 대신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다시 키스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유진의 손톱이 제 등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준 오빠. 유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책감과 쾌감이 교차했어요. 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유진의 숨결에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한 번, 두 번. 욕망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마치 서로를 위해 태어난 듯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서로가 계속해서 절정을 느꼈고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폭발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고 온몸으로 그녀를 느꼈습니다.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무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온몸에 땀범벅이 돼 가면서 격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침내 지친 채로 서로를 껴안고 누웠어요. 유진의 머리카락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웠던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때서야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온기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이중적인 감정에 괴로웠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유진은 제 팔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연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다니 숨이 막혔어요. 그러나 깊게 잠든 유진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팔은 묘하게 행복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 자책했지만 유진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이 밤이 앞으로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른 채로요. 아침 7시 유진이 깨어났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잘 잤어요? 어색한 인사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응. 유진 씨도 잘 잤어요? 유진의 맨살이 이불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살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어젯밤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한 일, 유진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놀라 유진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깊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속옷도 입지 않고 원피스 잠옷을 입으며 유진은 저에게 물었어요. 오빠, 커피 마실래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엌으로 따라가니 유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의 그녀가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있어요. 일찍 들어오실 거죠?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목선이 매끄럽게 이어져 쇄골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일찍 들어올게요. 회사에서의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유진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녀의 눈빛, 숨결, 부드러운 피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제 손끝에는 여전히 그녀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태연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동료의 물음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점심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요리 해드릴까요?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모두 좋아요. 유진 씨가 해주는 거라면. 보내고 나서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유진의 답장이 왔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짧은 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에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어요. 마침내 퇴근 시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와인을 한 병 샀어요. 유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스테이크 굽는 향기가 진하게 풍겼어요. 유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한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살짝 말아 올려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보자 밝게 웃었어요. 왔어요? 금방 다 됐어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어색함은 사라진 듯했어요. 앞치마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매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놀라지 않고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향긋한 샴푸 향기와 그녀만의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먼저 먹어야 해요. 유진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참고 참았기 때문에 더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느라 미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돌려세워 깊게 키스했어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제 키스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어젯밤보다 더 달콤했어요. 우리는 주방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은 술 기운 없이 오로지 느낄 수 있어서 더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기고 유진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며 마치 선물을 풀어보는 것처럼 설렜어요. 그녀의 몸은 어젯밤보다 더 예쁘고 탐스러웠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로 유진을 들어 앉혔어요.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유진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신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에 제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우리는 그날의 첫 번째 사랑을 해버렸죠. 짧고 강렬했던 관계가 끝난 후 서로 옷을 추스리고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스테이크를 자르는 유진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어젯밤 그 손길이 제 몸을 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와인 한 잔, 두 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유진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욕구가 넘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유진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저는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깊은 키스로 이어졌어요.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졌어요. 어젯밤보다 더 대담하게, 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유진의 손길은 아까 주방에서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빠, 내가 빨아줄게요. 저, 먹고 싶어요. 유진의 대담한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것을 열정적으로 탐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듯 만지고 키스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제가 앉아 있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방 가득 제 것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뜨겁기도 하면서 부드럽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금방이라도 절정에 이를 것 같았죠. 유진 씨. 곧. 제 말을 들은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열정은 침실로 이어졌어요. 침대에 누운 유진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그녀의 피부는 마치 진주처럼 빛났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녀를 느꼈습니다. 유진의 작은 신음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민준 오빠. 그녀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은 잠시 잊혔어요. 오직 이 순간 우리 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의미했고 세상은 멀리 있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모든 현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입술, 목덜미, 봉긋한 가슴, 그리고 은밀한 그곳까지 열심히 탐했죠. 오빠, 이제 넣어주세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욕구를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서로를 원했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욕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지쳐 서로를 아는 채 누웠을 때 유진이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참아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진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저도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진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었으면 오늘도 일찍 와요. 유진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진이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인 것처럼. 그날부터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욕망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태연이 돌아올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셋째 날 밤 우리는 어제와 같이 부엌에서 시작했어요. 유진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안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키스하던 유진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거실 소파, 베란다, 심지어 욕실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강렬했어요. 유진의 몸은 이제 제게 익숙했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었어요. 욕망이란 이렇게 무섭고 달콤한 거였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젠 그마저도 희미해졌어요. 오직 유진과의 순간만이 제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어요. 서로에게, 이 위험한 관계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영상통화였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고 저는 카메라 시야 밖에 숨었습니다. 유진이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죄책감과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열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배신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몸은 이미 유진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어요.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욕망일 뿐일까? 밤새 이런 생각을 하며 유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태연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은 다시 감춰져야 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번에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